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컨택, 협상, 그리고 대막의 계약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컨택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죠. 생각만 해도 살 떨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망설이게 되는 과정은 맞는데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랬고 어느 누구나 그럴 거예요. 집을 사본 경험이 있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낯선 곳에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중개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중개사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색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 꼭 익숙해지셔야 돼요. 부동산 방문 전에 팁을 하나 드리면, 우선 본인의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부동산에 방문을 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언지를 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저는 어디에 전세를 살고 있고 이 전세가 만기가 언제다, 뭐 내년 몇 월이 만기인데 그 전에 실거주를 할 집을 보고 있다, 그리고 어디 어느 단지에 몇 평대, 예산은 어느 정도 내에서의 매물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개사분이 딱 들었을 때 파악이 되게끔 말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구체적인 조건을 말을 해두면 그 중개사는 이 손님이 그냥 와서 묵고만 가는 뜨내기 손님은 아니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좋은 매물이 나오면 살 의향이 진짜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그 중개사의 수첩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첩 대기자로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사실 부동산도 부동산 나름이에요. 정말 요즘 카페만큼이나 많은 게 요새 부동산이잖아요. 그만큼 중개사님들도 실력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집을 계약을 할 때 저희 동네에서 총 한 4군데 정도의 부동산을 컨택을 했는데요. 물론 직접 방문했고요. 그 중에는 정말 아니 어떻게 임장을 다니는 나보다도 더 지금 올라온 매물에 대해서 모르지? 싶을 정도로 실력이 없는 분도 계셨고, 그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고 큰 건을 계속 성사를 시키고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인정을 받는 중개사님도 계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매매를 한 그 계약 매물 역시 그 능력이 좋은 중개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신 거기도 하고요.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 여러 군데를 미리 뚫어두시고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중개사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만큼 발품 열심히 파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부동산의 수첩 매수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자주 연락도 하고 인사도 가고 하면서 인식을 시켜 놓으세요. 두 번째, 협상이에요. 협상은 이제 마음에 드는 매물도 발견을 했고 내 자금 여력과 각종 상황이랑도 잘 맞아떨어져서 말 그대로 사고 싶은 집을 만났을 때 가격 협상이라든지 뭐 입주일 협상이라든지 등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경우에는 운 좋게 집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뭐 입주 시기나 각종 뭐 입주 전에 해야 되는 인테리어나 도배 뭐 이런 일정은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전에 사시던 세입자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집주인분이 옮기셔야 되는데 그 기간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입주 시기 조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가격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저희의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이미 초금매가로 낮춰서 딱 한 군데 부동산에만 비공개로 내놓으셨던 그 가격에서도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내고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쓸 때 당시에 역전세난이 진짜 가장 심했을 때예요. 22년도 한 11월, 12월, 1월, 23년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반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어서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잔금 지급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잔금일을 1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건도 받아냈습니다. 이런 협상 능력은 비단 매수자 본인만의 능력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중개사님이 함께 조력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싶은 선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이밀면서 협상도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계약입니다. 중개사님이 뭐 설명을 해주는 서류들, 뭐 등기부등본, 뭐 건축물 대장 이런 서류를 꼼꼼하게 직접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또 집에 하자 부분이 있으시면 꼭 그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특약 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어 두셔야 됩니다.
또 대리인이 나와서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전세 계약 때 그랬는데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들 있잖아요. 뭐 신분증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서류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매매 계약서의 제일 하단에 이제 개인정보 적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도인, 대리인, 신원도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 꼭 하세요. 저희의 경우에는 이전에 살던 집이 이제 아들 명의로 어머님이 갭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 전세 계약이어가지고 대리인 계약이라는 것도 사실 제대로 잘 모를 때라 그냥 어리버리하게 뭐 중개사님이 잘 해줬겠지 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작년에 집을 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근데 이제 역전세는 아니고 뭐 집 보러 온 사람은 없고 정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분한테 내용증명까지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세계약서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정말 뭐 1년 한 반 살고 나서 처음으로 전세계약서를 딱 열어봤는데 임대인은 아들인데 연락처는 엄마 연락처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도자 그 인적사항란에 임대인 이름은 아들 이름인데 연락처가 엄마 연락처여서 아들 연락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용 증명은 이제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서류 관련된 사항은 정말 철저하게 확인 또 확인, 체크 또 체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난번 1편과 2편으로 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2편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